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드로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 그리고 장단점을 살펴본 다음에 제 관점은 또 어떠한지, 이제 앱 개발자로서 관점은 어떠하고, 또는 이거를 좀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또는 이제 이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행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사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브 코딩은 제가 이제 클로드에게 한번 직접 질문을 던져봤는데, 바이브 코딩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최근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로 엄격한 계획이나 구조적 설계가 없이 직관과 감각에 의존해서 코딩하는 방식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자, 바이브를 직역하면 이제 느낌이라는 뜻인데, 이제 느낌대로 뭔가 설계나 계획 같은 게 따로 없이 이제 내가 느껴지는 이 필링에 의해서 코딩을 직접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바이브 코딩이란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웃겼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내가 느낌만 가지고는 사실 이 개발이라는 거는 좀 설계적인 측면이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거를 과연 내가 바이브만으로 이게 코딩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처음 등장했었을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바이브 코딩을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의 특징으로만 봐도 미리 상세한 설계 문서나 아키텍처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코딩을 들어간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가 이제 챗GPT 같은 이제 AI 도구의 등장이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 자, 이런 구조도 만들어갈 수 있고, 뭐 직관적으로 실험적인 접근법을 중시할 수 있다. 일단 돌아가게 만들고 나중에 개선하자는 마인드셋. 자, 일단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개선하자는 마인드셋. 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불편한 시각으로 보는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고, 사실 진짜 1년 전에 저조차도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뭐 개발이라는 거 당연히 1차 개발과 2차 개발, 그리고 이제 이런 최적화를 해나가는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짰는지도 모르는 이 코드를 어떻게 신뢰를 하면서 서비스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중에 개선하자라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이브 코딩이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이 AI 도구의 굉장히 빠른 발전, 그러니까 더 크게 봤을 때는 AI 자체에 대한, AI 시스템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바이브 코딩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엄청 뭐 소규모의 서비스나 MVP, 뭔가 사업자들이나 기획자분들이 직접 구상을 해서 그냥 코딩을 할 줄 모르는 비개발자분들도 진짜 내가 느낌대로 코딩을 진행을 해서 서비스 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정말 그런 추세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경력 개발자분들도 처음에 저처럼 인정을 안 했어요. 이 바이브 코딩이 맞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결국 이 AI 도구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개발자를 대체할 수 없다,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점점 하루가 다르게 제가 영상을, 만약에 AI 강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유데미에 최근에 출간을 했었거든요. AI 강의를 찍었었을 그 당시에도 반반이었어요. 이게 개발자들이 대체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챗GPT나 뭐 클로드나 결국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건 아직까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결국에 AI가 전체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개선이 빠르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 기존에 있었던 단점들도 이제 장점으로 커버가 되는 수준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이 장점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현 시점에서의 단점은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현 시점에서의 단점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유지보수가 어려울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내가 이 서비스를 AI 도구를 통해서 개발을 해도 당연하게도 이 유지보수가 어렵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왜냐면 내가 AI 프롬프트로 코드를 작성했는데, 막 이제 현직 개발자라고 쳐도 AI가 작성한 코드들이 뭐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거고 굉장히 많은 코드를 생성해낸다고 했을 때, 그거를 결국에 코드 리뷰를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이 잘 해주셔야 그걸 유지보수를 할 때도 크게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이 유지보수라는 측면도 AI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주체, 내가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는 이 프로젝트 코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유지보수를 당연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 프로젝트 특성상 맞는 이제 그런 유지보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AI한테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리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에 아직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코드 품질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쵸? 내가 만약에 A라는 기능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A-1로 뭔가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계속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도 여기 말했죠.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진짜 AI 도구로 엄청 손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내가 확장하거나 좀 더 리팩토링하거나 개선을 시키는 측면에서는 뭔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AI 프롬프트 대화에서도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 걷잡을 수 없이 꼬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AI 도구를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은 그런 문제들도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긴 한데, 이제 또 AI 도구를 처음 쓰시거나 비개발자이신 분들은 코드 품질을 확실히 유지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팀 프로젝트에서 일관성 부족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또 팀 프로젝트라는 게 구성이 돼서 만약에 3명의 이런 개발 구성원들이 같이 협업해서 팀을 이룬다고 했을 때, 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3명에서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2명은 이제 수동으로 코딩을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AI 도구를 써서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이 서로 코드 스타일이나 싱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AI 도구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드 리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수동으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수동으로 개발하는 게 절대적으로 다 뭐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 기존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끼리의 협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 AI 도구 활용하는 해서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이 상세한 설계문서나 아키텍처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프롬프트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업에서도 당연히 일단 돌아가게 만든다기보다는 좀 더 안정성 있게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팀을 꾸렸을 때에는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인 프로젝트나 해커톤 그리고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 시에는 효과적이지만, 자,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적절한 설계와 문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단점들이 사실 정말 무서운 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 도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버전들이 또 나오고 있고, 뭐 새로운 LLM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챗GPT 썼다가 클로드 쓰셨다가 뭐 커서 윈드서프 뭐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이제 등장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낯설겠지만, 내가 어떠한 만약에 툴에 의존을 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돼도 그 순간에서도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단점들도 언젠가는 굉장히 많은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바이브 코딩 자체를 결론적으로 제가 바라봤을 때에는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이 바이브 코딩을 바라봐야 하는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개발자분들, 이미 현직 개발자분들도 이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수동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이거를 과연 내가 코드를 AI 도구한테 위임을 한 다음에 이 코드를 내가 신뢰를 어느 정도로 하면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과정이 이 AI 도구를 쓰는 장점이 나름 또 이제 속도감도 있는데, 내가 이거를 빠르게 속도 있게 구현을 했다고 한들 이거를 과연 코드 리뷰를 안 하고 그냥 AI 도구가 코드 리뷰해주는 그대로 그냥 맡기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지금 실제적으로 한번 실행에 옮겨본 게 벌써 한 6개월에서 1년 넘게 바이브 코딩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바이브 코딩도 했던 것 같고, 이게 딱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애매한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바이브 코딩이랑 수동이랑 이게 약간 섞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올 바이브 코딩도 해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봤을 때,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해서 완성형 서비스 또는 이제 뭐 대규모 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짓말 같고, 현 시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바이브 코딩으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안에서도 이 개발적인 메커니즘, 이거를 좀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만드는 것 같고, 비개발자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을 때 AI 프롬프트가 작업은 해주지만 그거 작업에 대한 설명이
이제 기획자나 뭐 아니면 비개발자나 또는 뜬금없이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프롬프트 답변을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당연히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더 내가 다시 역질문을 해서 또 물어보는 과정에서 스터디를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더딜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 또 누군가에겐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진다. 다양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 바이브 코딩의 의미가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단 이 바이브 코딩의 개념이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단 가장 큰 게 내가 이게 불가능했었던 서비스 개발이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최소한의 MVP 서비스, 내가 사람들한테 검토, 유저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는 레벨의 그런 프로덕트는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고, 다만 이미 현직 개발자분이시거나 아니면 개발자로서 뭔가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바이브 코딩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관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바이브 코딩이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바이브 코딩이 나한테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현재 개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이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안 써보신 분들이 만약에 쓰기 시작한다 라고 하셨을 때 그분들한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부분 영역에 진입을 하더라도 개발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MVP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바이브 코딩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의미가 내가 막 여기 단점에서도 나와 있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어렵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반대로 바라봤을 때 가능해요. 이 서비스 완성이나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유지 보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브 코딩은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저 단점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AI 도구 활용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런 단점들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 기술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만약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현재 개발 공부를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AI 도구를 통해서 뭐 스터디를 하는 건 오케이인데 AI 도구를 통해서 무작정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한다? 좀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 진짜 너무 이 편해지는 이 루틴 때문에 내가 진짜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도 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유데미에서 이제 플러터 강의를 2개나 출시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질문 하시려는 분이 이제 수강생이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플러터 관련돼서 제가 출간을 했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바이브 코딩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받았었을 때 제가 만들었던 강의조차도 이 플러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답변을 제대로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당연히 이거는 내가 유지되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AI 도구한테 나도 모르게 잠식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먼트를 발견을 했을 때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AI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은 괜찮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 해커톤, 그리고 팀 프로젝트에서는 일관성 부족 문제, 자, 이런 부분들을 결합을 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바이브톤이라는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브톤은 바이브 코딩 플러스 해커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대회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기보다는 뭔가 그냥 하나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선보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자, 6월 27일이죠. 다가오는 6월 27일에 이 무박 2일로 서비스 마라톤 개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겨 할 건데, 단순히 대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네트워킹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 제가 미라클 코딩 클럽 모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거의 약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로 지금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이제 IT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바이브톤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킹 파티가 결합된 형태의 여러분들이 AI 도구를 마음껏 쓰시면서 바이브 코딩을 진행을 해서 이거를 나만의 서비스로 단기간에, 자, 해커톤이 담긴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더 조급한 시간, 이제 이 계획을 안에서 조금은 이제 좀 타이트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단숨에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바이브톤은 바이브 코딩 플러스 해커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합성어를 제가 만들어 봤고, 결국 쉽게 생각해서는 AI 도구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이 개발 마라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주어진 시간은 10시간입니다. 10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지만 또 짧으면 짧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다 같이 몰입을 하면서, 인사이트나 원하는 서비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중간에 네트워킹 파티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화도 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냄과 동시에, 또 이제 나랑 같이 페이스메이커로 같이 달리고 있는 동료분들과 네트워킹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브 중심의 개발 철학으로는 저희가 창의성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자, 완벽한 코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MVP,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를 빠르게 달려갈 거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고 좀 부담 없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만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몰입 경험. 9박 2일 동안 초단기 일정 속에서 몰입을 하면서 서비스를 완성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참여들 간 네트워킹, 미드나잇 간식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공유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자정쯤에 저희가 야식하는 야식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랑 잠깐 쉬면서, 자, 개발도 개발이지만 저희가 쉬엄쉬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잠깐의 휴식 시간 속에서 같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이 같이 멤버분들과 간식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동아리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 바이브톤의 좀 큰 취지입니다. 뭔가 동아리 느낌의 개발 마라톤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 드릴 거고, 장소는 일단 서울 사당역 인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전에 미라클 모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사당에 이런 공간이 제가 공간 대관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고 누가 찍어주신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개발 모임을 진행했었던 IT 모임을 진행을 했었죠. 자, 참여 일정은 여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 시간을 꼭 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정해진 타임 테이블대로 신속하게 운영을 할 거라서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기다려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꼭 저희가 지정해주는 시간으로 꼭 맞추셔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혜택을 하나 드리는 부분이, 자, 이 바이브톤을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은데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분들, 왜냐면 내가 뭐 코딩을 아예 안 하는 비전공자거나 아니면 좀 했지만 뉴비시거나 뭐 경력자지만 바이브 코딩 쪽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의 기본적인 사용법들, 이렇게 해서 바이브 코딩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웨비나는 뭐 웨비나라고도 하지만 뭐 결국 쉽게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 확정자분들한테 무료 웨비나 관련돼서 공지를 따로 또 드릴 거고요. 자, 6월 22일 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6월 22일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모임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자, 이 날 이후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전 웨비나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신청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웨비나 참석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일정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본 마라톤 이제 이 바이브톤 시작을 했었을 때는 저희가 저녁 8시 반부터 새벽 6시 반에 첫 차 뜰 때쯤에 끝이 납니다. 자, 좀 강행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타 이제 다른 해커톤 대회들도 이렇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집중하면서 좀 더 이 해커톤의 묘미가 약간 밤샘이 꼭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감성은 꼭 넣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랑 금요일에서 좀 토요일 넘어가는 직장인분들도 아마 저 시간대면은 좀 참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새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0시간이고요. 자, 타임테이블은 다음과 같아요. 자, 착석해주시고, 자, 프로그램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개발 1라운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중 개발 시간 3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책, 그리고 휴식.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식했으니까 개발 2라운드 돌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서비스 서로 자랑하는 시간 가지고, 자,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참가 방식은 신청 인원은 꼭 1인으로 개인전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팀 단위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해커톤이나 기타 다른 공모전 같은 경우는 팀빌딩을 원래 이쪽에서 이 업체에서 주최 측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팀빌딩이 된 채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모임 같은 경우는 AI 도구로 빠르게 개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AI 도구를 이제 다수의 인원에서 같이 이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썼을 때 말 그대로 협업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여 과정에서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실 수도 있고, 또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AI 도구 사용을 좀 장려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협업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뭐 새로운 분들 만나서 같이 이런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시면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회 때는 일단 1인 참가 신청을 원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참석을 하신 당일날에 이제 이 같이 참석하신 분들께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일치되시거나 좀 공감이 되는 서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즉석에서 팀빌딩을 도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도움을 드리겠으나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1인 참가 신청을 해주셔야 좀 더 유의미하게 나만의 프로덕트를 어떤 컨펌 받지 않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톤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 방식은 이렇게 정했고요. 개발 경험으로서는 이제 최소 1개 이상의 개발 언어 경험을 권장드리지만, 자, 비개발자여도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하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료 웨비나를 이렇게 제공을 드릴 거니까 그분들께는 좀 더 이게 필수 참여까지는 아니지만 이 비개발자이신 분들은 바이브 코딩을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 무료 웨비나를 필수로 참여를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가 확정자 분들한테 이 바이브 코딩 무료 웨비나 일정을 제공드릴 거고요. 자, 필수 준비물로는 일단 노트북이겠죠. 노트북을 가지고 오셔야 최소한의 이 IT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물이 되겠고요. 뭐 기타 본인이 이제 편의를 추구하시는 뭐 거치대나 멀티탭, 뭐 더블 모니터 이런 것들 편하게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별 서비스 개발 마라톤이고, 자, 당일 데모데이를 위해서 서비스 시연을 시켜드리면서 자신의 산출물을 제외를 한 타인의 산출물을 투표를 해서 1등 서비스를 선정을 해드릴 거고요. 자, 주최자도 투표에 직접 참여를 하겠습니다. 자, 혜택으로는 이제 바이브 코딩 교육 저희가 웨비나를 직접 진행을 하고, 또는 이제 모임 당일날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막히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뚫어드리는 그런 바이브 코딩을 도움을 드릴 거라서 AI 도구 활용하시는 부분은 10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AI 도구를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나만의 서비스를 하루 만에 완성시킨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엄 네트워킹. 자, 여러분들이 개발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네트워킹 파티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고, 모임 중간 내내 모든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개발 서포트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뭐 개발하시다가 막히면 진짜 다 뚫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은 AI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주 인증.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도 따로 준비를 했는데, 자, 굿즈죠. 그래서 바이브톤 완주하면은 완주 인증서 제공해드리고 특별 제작하는 굿즈도 제공을 드릴 겁니다. 자, 각 플랫폼 마케팅 지원으로서는 자, 2만 명 구독자 유튜브, 자, 홍드로이드 유튜브 채널에서 자, 이 1등 선정 작품을 노출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노출시켜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시연 영상을 하나 받아서 그거를 이제 쇼츠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초기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 자, 제가 갖고 있는 SNS 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오픈 채팅방 다 합치면 한 4,000명 정도 되니까 그 4,000명 정도 되는 이 채널에다가 홍보용 피드를 똑같이 노출을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네트워킹 프리패스 티켓을 제공을 해드릴 건데, 자, 미라클 코딩 클럽 오프라인 네트워킹 모임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자, 한 회 참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무료로 참여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6만원 상당이고요.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1등 하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 참가비 안내로는 자, 이제 이 공간을 대여해드리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킹을 추진하는 거, 그리고 과정 중에 다과나 식사 이런 것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서 바이브톤 진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자, 참가비는 지금 저희가 첫 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할인가 31% 할인된 가격으로 89,000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뭐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이메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 또는 이제 저희 미라클 코딩 클럽 디스코드 쪽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이브 코딩 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개념 살펴보고 장단점, 그리고 제가 느끼는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아우르는 이제 바이브톤이라는 대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바이브 코딩을 재밌게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자리도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 플러터 또는 안드로이드 관련되어서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다시
찍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랑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